현부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제가 보니까 요즘 특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네.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로 네. 올해부터 네. 굉장히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이전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아마존 또 여기가 국내 리전도 만들어지면서 네. 굉장히 요새 뭐 불경기라는데 그쪽은 굉장히 화랑기거든요, 지금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네. 이전을 하면 네. 이전할 때 지금 계획된 다운타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온프로미스 환경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시스템이 뭐 가상화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전 방법들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가상화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물리적인 환경보다 아까 성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네. 이전을 하는데 좀 더 유연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회사에서도 제공되는 툴이라든가 아니면 솔루션들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별도의 다른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대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만큼 혹은 이만큼 그래갖고 각각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어떤 그 테크놀로지들을 그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성을 네. 하시거나 네. 그 각각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어떤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아까 박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전한다든지 그럴 때 그 가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이전 비용이 확 줄어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가상화라든지 이런 비중이 네.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점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또 한숨 쉬시네. 근데. 아, 예. 그런 생각들을 꽤 오래 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가상화율이. 네. 아까도 그 먼저 번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가상화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어떤 두려움 네. 그런 것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고 네네. 정작 중요한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유닉스나 이런 거 기반에서 많이 운영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 다양한 고객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 네. 그 U2L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아까 그룹웨어 그리고 뭐 익스체인지 서버들들 그 등등 해가지고 그 미션 크리티컬한 서버들이 가상 환경에서 정말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상화 엔지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가상화를 왜 안 하시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는 어떤 예상 못한 다운타임뿐만 아니라 계획된 다운타임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네. 우리가 이제 대안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안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네. 있는 이런 것들이죠, 지금. 자, 요즘 국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아마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많이 클라우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도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가 있나 보죠? 네, 그 타겟 쪽 시스템으로 일단은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아마존으로 그 데이터를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에서 제공이 되는 어떤 데이터 이관 툴 네. 이나 어떤 뭐 다른 툴을 사용을 해갖고 이관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들의 다운타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이거를 이전을 할 때도 굉장히 조금 어떤 문제들이나 고려사항들이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젤토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는 운영하고 있는 가상 머신의 어떤 디부팅 작업이라든가 어떤 변경 작업 없이 그냥 아까 30분 정도의 설치 작업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플랜드 다운타임으로 언제 마이그레이션 하자 내부적으로 정의만 하시고 그때 이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스타트가 되면은 그때 페일오버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네. 그때 아마존 쪽에 EC2 인스턴스 기반으로 이제 가상 머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데이터 저장되는 게 이제 S3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그 저렴한 그런 스토리지 공간에 데이터만 그냥 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 페일 오버를 하게 되면 아마존 기반의 이제 EC2가 생성이 되고 기존의 S3 스토리지에 있던 어떤 데이터들을 EBS라고 얘기하는 블록 스토리지로 다시 카피를 하는 네.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변경되는 사항은 초 단위로 계속 RPO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이관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쓰고 계신가요? 엠커는? 네,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들으시니까 이거 어떠세요? 이런 기능들은요? 이런 피처들은? 네, 저희 되게
좋은 기능이고 실제 음. 저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 지금 저희가 어떤 DR을 같이 가상화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또 DR을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훨씬 손쉽게 DR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그 DR이 또 내부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저런 그 클라우드 쪽에 중요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떤 DR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예전에 어떤 DR을 구성할 때 제일 걸림돌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을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쪽으로 저렇게 손쉽게 갈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네. 똑같은 어차피 AWS나 똑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작되는 것들은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MS 애저죠. 애저도 타겟 시스템이고 마이그레이션 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뭔가 두 개가 다 타겟하고 소스가 다 IBM 클라우드 네, IBM 클라우드 위에 이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클라우드 스택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VM웨어 하이퍼바이저부터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vSAN 그리고 NSX, SDDC를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패키지화 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IBM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현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IBM 클라우드 간에는 IBM 클라우드 다이렉트 링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건으로 해갖고 어떤 고객분을 만났는데 저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에 저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게 되면 거리가 얼마나 멀건 뭐하건 무료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페일 오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젤토가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까 VMware 패키지 안에 어떤 젤토를 추가적으로 이제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투맨이 레플리케이션이라는데 네. 그냥 소스 타겟 한 군데 복제하면 되지. 네. 똑같은 것을 네. 여러 군데다가 복제할 필요가 왜 생기는 겁니까? 요게 제가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가상 머신을 예를 들어서 소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타겟 쪽 시스템으로 보내는데 타겟 쪽 시스템은 그 어떤 소스가 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하나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 타겟 쪽 시스템에 복구를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가상 머신을 복구를 하면 얘가 대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외부랑 통신되는 거는 지금 이쪽 소스 쪽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걸 또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는 타겟 쪽으로 보내고 네. 하나는 로컬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덕션 환경 바로 옆에다가 어떤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인풋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구성을 해 놓으시고 네. 정말로 그 가상머신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초 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빠르게 이쪽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시고 그 타겟 쪽 시스템은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그 SL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10초 정도로 로컬에서 복구를 하고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타겟 쪽에서 뭐 1시간, 뭐 몇 시간 이거는 임의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타겟 쪽 시스템이 반드시 어떤 그 기업 내에 뭐 타겟 시스템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나는 타겟 쪽,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는 바로 옆에. 근데 어떠세요, 박소님?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부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니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VM의 백업으로 이 젤토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한쪽 원격지에 보관하는 거는 그야말로 DR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네. 실제 그 VM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복구를 위해서 굳이 DR 쪽을 온라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도 VM웨어 운영하면서 백업 솔루션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까 스냅샷 언급을 하셨지만 네. 그 백업 솔루션이 스냅샷 방식으로 백업을 하다 보니까 그 스냅샷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VM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버헤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것 같긴 한데 팀장님 이거 라이센스 비용이 이렇게 다중으로 가면 이게 다 계산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같은. 그거는 지금 그 소스 쪽 비용만 계산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뭐 네. 아직 요 기능은 2주 뒤에 나오거든요. 아, 예. 아, 네네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라이센스도 좀 변경이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는 싶거든요. 네. 자, 이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어차피 생성하는 순간부터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있을 때 얘는 데이터, 스토리지 공간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땅하고 넘겼을 때 이제 그때 생성이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네.